인생 피어스 이 시간입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? 투자하시는 분들 요새 뉴스 보시기 좀 겁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리세션 얘기도 나오고 또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지 않았느냐, 현실화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로 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프 보시다시피 피어스원이 파란색, 빨간색이 S&P 500 인덱스의 수익률인데요. 요즘 뭐 6월 말일자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020년도 그러니까 그 팬데믹 직전 상황 전까지 거의 시간이 되돌려진 것만큼의 수익률 하락이 발생되었습니다.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을지는 아직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. 음, 사실 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투자 수익의 성과도 있는 것이고 또 아무도 모른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덱스를 꾸준하게 보유하고 투자해 나가는 것이 수익으로 전환되기도 한다는 긍정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튼 그래프는 이러하고요. 7월 8일까지 576일의 운용 성과입니다. 가중 수익률은 중간에 제가 돈을 좀 넣었을 때, 추가로 더 넣었을 때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죠. 실제로. 그 다음에 그냥 연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는 6.4%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환율은 0.32%가 전주 대비 빠졌고 자산 가치는 1.26% 하락되었는데요. 사실 요 연평균 수익률 6%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그 피어선의 실제 이제 연 수익률이 마이너스 17%를 내는 상황에서 요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. 그 이유는 사실 그 작년 9월 정도부터 경기에 좀 불안 요소를 조금 반영해서 피어스원의 그 운용 비중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. 원래대로라면은 기계적으로만 돌려야 되지만 지인분들과 함께 요 상황을 좀 약간이지만 예측을 하면서 운영을 했죠. 크게 변화는 주지 않았지만 주식 비중 조금 낮추고 원자재 비중을 좀 높여놨던 것들이 이렇게 큰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같은 기간 S&P 500도 10%의 하락이었던 거에 반해서 꽤 괜찮은 성과 아니겠는가 싶습니다. 지난주에 마감일 대비 어제 그제 날짜까지로는 다우존스가 0.77% 상승, S&P 500도 1.94% 상승, 나스닥은 많이 올랐죠. 4.56% 상승을 했습니다.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마이너스 4% 10% 하락 이후에 또 플러스 10% 상승이 그 복구하는 내용은 아닌 것이죠. 지난주에 많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아닌 게 아니라 7월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이 좀 어, 자이언트 스텝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시장으로 다시 자금들이 몰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. 여튼 지난주에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 그 내용은 핵심 내용이 이제 성장률 둔화를 감내하겠다. 그래도 인플레이션 제어를 최우선에 두겠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요즘 그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이 연준에 대한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, 잡을 의지가 있느냐, 이걸 의심할 거고요. 또 의심하면서 그게 계속 확장이 되면 이거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뭐 경제 위기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페드가 그런 문제를 직면하지 않도록 무슨 문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통제 범위를 벗어난 위기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페드는 계속 시장에서 개입하고 목표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려고 할 겁니다.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아내고 말려고 하겠죠. 어쨌든 이제 연준은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하게 될 건데 그때 0.5는 물론이고 0.75%까지도 뭐 열어두겠다는 의지가 피력되었습니다. 뭐 근데 이게
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실제로 잡히는 데는 그보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렸다고 바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? 지금의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뭐 석유나 곡물 이런 것들의 이제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인데요. 석유나 곡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도 그 요인이 있죠. 석유는 러시아의 석유가 이제 다른 나라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값이 좀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. 그리고 곡물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에 그 작물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쟁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. 자, 그러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식량 준비, 곡물을 심지 못하는데 이 한 요번에 심으면 한 6개월 뒤에 거둬들이게 되잖아요. 그런 이유로 원자재나 식량 등에 대한 계약은 6개월을 미리 잡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뭐 예를 들어 농사일 경우에 얼마나 작황이 좋았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 가격이 또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전쟁이 끝났어도 6개월 뒤에 가격이 높을 건데 6개월 뒤에 전쟁이 끝나고 그때 다시 선도 물량 잡고 실제로 또 6개월 뒤에 추수해서 곡물 유통이 되고 이러려면은 최소 1년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은 뭐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은 석유나 곡식의 수급 문제로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복합적입니다. 연준에서는 계속 금리를 올려서 돈이 돌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물건을 사야 되는 원자재, 우리가 필수로 사야 되는 원자재 가격은 또 계속 올라가고 귀해지는 거죠. 돈도 귀해지고 또 원자재도 물건도 귀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삶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은 이들에게 투자의 걱정으로 연결시켜지는 생각의 연결점 아니겠는가 싶습니다. 한편 이제 S&P 500의 Forward EPS가 드디어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했어요. 그동안 상황에서도 계속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좀 꺾였고요.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지수의 향방, Forward EPS는 떨어졌는데 그 개개의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진 것들이 또 많아요. 이것을 통해서 보자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수요 공급 문제도 있고 뭐 이럴 때는 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위험이거든요. 그 생활비를 위해서 돈을 빼두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돈은 투자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돈들인데 이런 자금이 어딘가는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럴 때는 보통 그 1등 기업, 뭐 독점 기업 이런 쪽으로 돈들이 좀 쏠리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. 그래서 자, 결론으로는 피어선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나스닥 ETF 또는 여러분들 뭐 워렌 버핏이 추천해준 S&P 500 인덱스 이런 대형주나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장악력을 띠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 불확실성의 시기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쯤 회복되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내려가는 가격을 계속 잡아주면 그 따라서 계속 구매를 하면서 주식을 매집해주면 그러면 나중에 그 원위치만 되어도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. 혹자는 뭐 전쟁의 위험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. 네, 상관없습니다. 미국 본토에서 전쟁 나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 1등 기업이 모여 있는 S&P 500 인덱스 또는 나스닥 인덱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 놓은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 짤막하게 전달해 보았습니다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또 무엇보다 마음 편안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. 다음 주까지도 마음 편안하게 통장도 편안하게 유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